오늘 말해볼 기업에 대해서 키워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로 지은 화력발전소,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중심 경부고속도로. 현재 우리나라 여자 배구 1위 팀 그 자체. 오늘의 이치스토리는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 건설 공사를 수주하고 한국 고도 경제 성장의 대표적인 상징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냈으며 건설업으로만 매출 17조를 달성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큰형님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 역사 유명하죠.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소판 돈 들고 가출해서 47년에 현대건설 전신 현대토건을 세우고 미 군정 6.25 전쟁 지내면서 산전수전 고생을 하다가 경부고속도로 시공하면서 국내 1등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자식들은 또 어찌나 많은지 팔남삼녀가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다툼도 일어나고. 자, 어쨌든 이런 현대그룹의 이치스토리는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현대건설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죠.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성장한 현대건설이 오일 쇼크를 계기로 중동에 대규모로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중동의 걸프전 경제 제재를 거친 1조 원 이상의 해외 공사 미수금 발생, 그걸 대처하는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정주영 회장, 결국 부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건설 부도에는 진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처음에 발생한 미수금이 1조 원 규모라고 하죠. 근데 이게 2000년 부도 당시에 단기 순손실 2조 9,800억 원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은 이 미수금을 숨기고 정치권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건설업계 쪽에 물어봤는데 이 미수금이 당장에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서 숨기는 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긴다기보다 그 단기에 반영을 안 하는 거지.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요. 지금도 뭐 손실이 발생하면은 분할로 처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미수금 자체가 못 받은 돈이다 보니까 뭐 소송을 거쳐서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손실이 아닌 거야. 그럼 지금 당장 반영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뭐 소송을 계속 길게 끌고 간다면 계속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1조 원이었는데 이게 그때 발생한 공사비도 있을 거고 뭐 사람들한테 들어간 돈도 있을 거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10년간 쌓이다 보니 2조 9,800억. 자, 결국 2000년 현대건설은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박인 게 정주영 회장도 그때 당시 퇴직을 하죠. 부채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때 발생한 액수가 우리나라 최고 퇴직금 액수라고 합니다. 현대그룹 24개 계열사에서 217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중 157억 원을 현대건설이 지불합니다.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게 화천대유 50억? 뭐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따라오기 힘들죠. 근데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주기 어려웠겠죠. 이게 뭐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을 하는 건데 그 큰 돈이 한 번에 나가야 되니. 실제로 기업 총수들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정주영 회장은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남이었던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과 이남이었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하면서 공식 후계자였던 정몽원 회장을 밀어주기 위해 받은 퇴직금으로 현대자동차 주식을 대거 사들입니다. 자, 결국 정몽원 단독 회장 체계를 공고히 하게 되죠. 그런데 다음 해에 미수금 대손, 이명박 정계 진출, 정주영 대선 출마,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현대건설이 부도를 맞이합니다. 결국 현대그룹의 모기업이자 상징이었던 현대건설이 산업은행과 채권단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정몽원 회장은 경영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현대건설은 워크아웃 절차를 밟으면서 엔지니어링 사업부는 현대엔지니어링, 철구 사업부는 현대철구, 영농사업부는 현대서산농장으로 분리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이행해 나가게 됩니다. 2000년에 부도난 현대건설은 성실한 구조조정을 거쳐서 10년 만에 매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매물로 내놨는데 이제 또 다시 이제 현대가 사고 싶은 거야. 그걸 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뭐 싸운 게 현대그룹이랑 이제 현대자동차그룹이었잖아요. 뭐 서로 이제 우리가 정통이다. 왜냐면 현대건설이 시초였으니까 두 그룹 모두.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워낙 아꼈던 기업이기도 하고 뭐 두 그룹이 돈이 없는 그룹도 아니었고 결국 처음에 현대그룹이 이겨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자금 확보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 계약을 못하고 결국 현대자동차 손에 넘어가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가 된 현대건설은 2009년 대우건설을 꺾고 도급순위 1위를 탈환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습니다. 2013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회사 브랜드 평판도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대건설의 제2의 전성기를 맞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아파트였습니다. 현대아파트가 처음에 엄청 고급 아파트였다고 해요. 지금도 압구정에 있죠. 저희가 가보면 현대라고 이렇게 딱 되게 낮아요,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니까 딱 있는데 그 옆에 현대 이렇게 한자로 딱 두 글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좀 촌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고급 아파트였다고 하죠, 80년대에. 그래서 이제 90년대 넘으면서 현대홈타운이라는 이름을 썼고, 브랜드를. 그리고 이후에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2006년에 힐스테이트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2015년에 그 하이엔드 브랜드로 DH까지 만들게 되죠. 아파트가 이제 발전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현대건설이 지었다고 했죠. 더 펜트하우스 강남이라고 지금 영동대교 앞에 가면 딱 봐도 와 비싸겠다 싶은 게 있어요. 여기 흰색 건물로 딱 있는데 밤에 보면은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올해 기준 163억 2천이었다고 하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아이들도 이제는 나 힐스테이트 사라, 아니면 나 이 편한 세상 사라, 아니면 자이 사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아파트로 애들이 급을 나누더라고요. 근데 제가 건설사 쪽에 물어봤는데 들어가는 자재는 다 비슷하대요. 근데 이제 브랜드를 얼마나 잘 네이밍을 했냐 차이겠지만, 물론 그 건설사마다 특색 있게 잘 지으시겠지만, 지금은 좀 씁쓸한 일이지만 아파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급을 나누고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회사 역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조 원 클럽에 가입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건설사 관계자가 최근 건설사 트렌드는 이렇게 때리고 부수는 것보다는 ESG 경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지난해 ESG 전문 부서를 설립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현대건설을 되게 딱딱하고 묵직할 것이다. 왜냐면 워낙 오래된 기업이고 건설업계다 보니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다른 데보다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셨어요? 현대건설 유튜브? 보면은 되게 가벼워. 그러니까 난 제일 놀랬던 게 그 웹 드라마 같은 걸 하나 만드셨어요. 이름이 현대건설이야.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여자 주인공 분이 상당히 미인이시다. 이제 그런 현대건설 약간 미녀랑 약간 뭐가 있나 봐요. 워낙 배구 선수 중에도 미녀 배우로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양효진 선수라고 국가대표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또 따로 있긴 한데 현대건설에 고예림 선수라고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프로젝트 리스크를 파악하는 등 디지털 기반 EPC 프로세스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는 ICT다, 사물 인터넷이다 해서 인터넷이 인간과 인간 사이 연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연결, 사물과 사물의 연결을 하는 게 추세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건설 자회사로 있으니까 집이랑 차랑 연동해서 퇴근길에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차한테 말을 합니다. 현대야, 고예림 선수 영상 틀어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건설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구상하는 미래,
앞으로 10년 후의 아파트는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